어느 때보다 숨가빴던 2023년 증시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차례죠. 매년 새해가 되면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라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 그만큼 모든 일에는 첫 발을 잘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첫걸음 이분들과 함께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 김영구, 허혜남, 김태훈, 윤효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연말이면 다사다난이라고 한 해를 정리하곤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도 예기치 못한 이슈들로 바람별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달궜던 주요 이슈들 조수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을 웃고 울렸는데요. 지금부터 올해 굵직한 증시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을 이끈 건 반도체,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지난 3월부터 불기 시작한 2차 전지 투자 열풍에 에코프로의 주가는 한때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올해 초 생성형 AI 챗봇 챗GPT로 시작된 AI 열풍은 로봇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물론 대기업들의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매서운 질주를 펼쳤는데요. 새해에도 핫테마로 손꼽히는 만큼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테마주가 등장했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를 필두로 초전도체로 촉발된 과학 테마주의 바통을 맥신과 양자 컴퓨터가 순차적으로 건네받으면서 테마주 내에서 순환되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연말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까지 증시를 휩쓸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만나보시죠. 한국거래소가 올해 6월 28일부터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상장 첫날 거래 가격 변동폭을 공모가 대비 60에서 400%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하반기 증시에 입성한 공모주들의 주가가 연이어 잭팟을 터뜨리면서 IPO 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국내 증시를 휩쓴 주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내년에는 주식시장의 기분 좋은 소식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곧이어서 2024년 증시 전망과 놓치면 안 될 핵심주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2024년 새해 증시를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코스피 3,000선을 내다보는 증권사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가 좋을지 하반기가 좋을지 또 상저하고 상고하저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새해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또 증시 고점 예측이 필수겠죠. 자, 여기서 2024년 증시 전망에 대한 네 분의 의견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고하저가 지금 세 분이고 상저하고가 한 분. 의견이 살짝 엇갈렸는데 지금 김영구 대표님은 상저하고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증시 전망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일단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2024년 3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3월부터 한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7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 뭐 공매도 금지나 양도세 완화 같은 이런 호재성 재료들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지면 실질적인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이상한 거 보셨을 거예요. 미국 지수는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신고가 갱신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지수만 덜 올라가거나 계속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나라는 배당 정책이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친화 정책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돈다발을 들고 들어와서 계속 밀어붙일 거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자금이 밀어붙이면서 들어오는 시기는 하반기 쪽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상반기 쪽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냐? 제가 거기다 차트에다 선을 이렇게 그어놨죠.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목표치들입니다. 저항선인데 그 저항선 자리까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저항선까지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바로 그 상반기에 땡겨주고 저까지 가는 거냐? 아닙니다.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속 치적거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반기에 23년 하반기에 안 올라가고 그렇게 치적거렸던 것처럼 상반기에도 되게 고생을 시킬 겁니다. 즉 박스권에서 조금 한 단계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한 단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느리게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느리게 가다가 나중에 터지는 것은 언제 터지냐? 하반기에 터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저항 라인을 나중에 하반기에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가 거기다가 막 포탄 쏘고 그랬다가 안 가고 치적거리면은 삼성전자 8만 원에 잡아갖고 고생한 거 2년 동안 고생한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생각해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조정을 좀 받았다가 그 조정받는 구간 동안에 잘 우리가 운영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치고 빠지고 지금 우리 증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고 전략을 꾸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에 이제 세 분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 시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허연한 대표님은 코스피 상반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우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예. 이런 그 증시의 환경이 최소 이제 2,800선부터 2,850선까지는 좀 확고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라인은 작년 연초 미 연준이 긴축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탈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인하 기대감 그리고 또 AI 훈풍이라는 이런 반도체 모멘텀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최소 이 라인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미증시에서는 나스닥 S&P에서 뭐 반도체 중심의 이제 주요 기술주들은 최고치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또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대장주격인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그 연일 52주 신고가를 이제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할 표현은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 현재가 이제 내년 이익을 이제 끌어다 쓰는 약간 그런 흐름이기 네.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완료되고 그리고 또 내년 3월부터 5월부터 이제 5월까지 사이에서 뭐 미 연준의 추가 스탠스라든가 뭐 중국의 경기 개선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씩 숫자를 확인하면서 다음 추가 동력을 이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고 횡보 뭐 또는 상고 일부 가격 조정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재훈 대표님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예측하고 있고요. 근데 막상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은 보통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르익을 때부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때까지 이때 시장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고 하저로 내년 증시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나 업종에서 실제로 숫자로 실적이 증명되는 업종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